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커말 1급을 합격을 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도 커말 준비할 때 다른 분들이 올려준 후기를 많이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저도 합격을 한 김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커마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거 어렵다 말이 많아서 고민하면서 미루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컴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을까 걱정하다가 그냥 질렀어요. 근데 당장이 1트 만에 필기 1트, 실기 1트 만에 합격했습니다. 자랑입니다. 저 공부 기간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필기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공부를 했고요. 실기는 4주 정도 공부를 했어요. 이게 금방금방 보고 싶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 상공회의소가 리모델링 중이라 주말밖에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오픈을 하는데도 뭐 2주에 한 번 있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해놔서 제가 바로바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험을.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길게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길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했는지나 이제 커마를 아예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커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커말이 어떤 거고 어떤 강의를 제가 들었는지나 어떤 팁들이 있는지, 다음 시험 후기 어땠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시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필기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필기는 컴퓨터 일반, 엑셀, 액세스 이렇게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문항은 각 과목당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60문제를 시험에 푸시면 됩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으로 배정되어 있어요.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락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에 40점 미만을 받으시면 꽈락이에요. 한 과목당 40점 이상은 무조건 획득하시면서 세 과목 평균 60점을 맞으시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시험 다음 날 오전 10시에 코찬패스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점수랑 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결과가 뜹니다. 다음은 실기인데요. 엑셀이랑 액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엑셀은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렇게 크게 4문제로 구분되어 있어요. 다음 액세스입니다. DB 구축,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처리 기능 구현 이렇게 4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뭔가 좀 용어가 잘 입에 안 붙거든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시험 문항은 각 과목당 4문제, 문제당 하위 문제들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시험 시간은 90분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당 45분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엑셀 먼저 45분 동안 풀고 끝나면 이제 엑셀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남은 45분 동안은 액세스만 푸셔야 돼요. 합격 기준은 평균 70점 이상이에요. 과목별로 그냥 70점 넘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합격하면 점수를 따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봤는데 이렇게 떴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는 시험 2주 후 오전 10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헷갈렸던 게 정확하게 내가 시험 본 날을 기준으로 2주 후가 아니더라고요.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한 묶음으로 딱 묶어 놓고 그 사이에 본 시험들은 화요일 기준으로 2주 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잖아요. 제가 달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에 시험을 봤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날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보통 그냥 2주 후에 결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18일에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을 한 주를 묶어요. 그래서 이 주에 묶여 있는 날에 시험 본 사람들은 다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달력 기준으로 7월 1일에 봤다, 7월 3일에 봤다, 뭐 7월 4일에 봤다, 7월 6일에 봤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 봐도 얘네는 그냥 한 묶음인 거죠. 언제가 기준이냐? 그러면 여기 그 한 주가 끝나는 마지막 화요일이 기준인 거죠. 이날을 기준으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달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열려 있으면 같이 신청하고 두 번을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어차피 결과는 같은 날에 나오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음 강의인데요. 저는 커말의 정석이라는 유튜브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왜 들었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유튜브에서 쉽게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커말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후기를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여러 강의들이 있었는데 커말의 정석이 좋다는 후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커말의 정석을 한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필요한 요점들만 말씀해 주시고 깔끔하게 해석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봤는데도.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야겠다 마음 먹었고,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거, 교재를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제 성향상 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공부를 할 때 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재가 있다는 것도 저한테 큰 메리트였습니다. 실물 종이책을 구매할 수도 있고 PDF 파일로 전자책으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교재는 파트 1이랑 파트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트 1은 기초적인 이 유형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되어 있고요. 파트 2는 약간 시험 문제처럼 정리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정리해서 파트 3과 추가 단위 문제를 만들어 주셨어요.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파일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책을 구매하지 않고 나는 인터넷 강의로만 듣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영상 안에 문제들이 있으니까 굳이 책을 안 사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혹시 저랑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은 교재를 구매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가능해요. 영상을 들었는데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댓글을 남기면 그래도 바로바로 답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부끄럼쟁이라 댓글을 단 적은 없지만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댓글을 미리 남겨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모르는 문제는 이해를 하고,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의 후기가 있어요. 어떠어떠한 문제가 나왔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 공부 방법이에요. 일단 필기.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일단 익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들어요. 그 다음에 강의 파트별로 예시 문제가 조금씩 있거든요. 강의를 보면서 같이 풀어도 좋겠지만 저는 일단 혼자 풀어보려고 했어요. 물론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일단 혼자 풀어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다익선이라고 이것저것 많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커말의 정석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6회를 다 풀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기출문제 찾다가 신화공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려주시더라고요. 2025년 거랑 올해 몇 개 올라왔던 거를 다 풀어봤어요. 근데 신화공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 제공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커말의 정석 교재도 활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모르는지 모르겠어. 약간 그 내용이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싶었던 거는 챗GPT를 활용했습니다. 기출문제 파일, PDF 파일을 올리고 이거 커말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왔어요. 근데 챗GPT도 실수를 가끔 해가지고 얘가 맞는 말을 하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CBT 많이 풀어봤어요. 일단 신화공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CBT도 풀어봤는데요. 여기는 무난하다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그렇다고 쉽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풀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영진닷컴 이기적 홈페이지에서도 제공을 해주셔서 몇 개 풀어봤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처음 보는 내용들도 있었고 이런 게 약간 신유형일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조금 어려웠지만 새로운 개념들은 익히고 계속해서 공부했던 것들은 다시 복습을 해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기인데요. 실기도 일단 처음엔 강의를 봐야겠죠? 근데 커말의 정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파트 1 전체는 그냥 영상을 보고 따라 해도 괜찮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약간 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각 문제별 첫 번째 강의는 보면서 따라 했고요. 두 번째부터는 혼자 해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 강의를 보면서 어떤 형식으로 된 문제들인 거는 제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때는 풀리든 안 풀리든 그냥 일단은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보면서 모르는 거는 배우고 맞추면은 기분이 좋았죠. 그런 식으로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파트별로 강의를 마치면 혼자 풀어봤어요. 왜냐면 파트가 올라갈 때마다 내용들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어려워졌다고 해서 쉬운 문제들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쉬운 문제였는데도 제가 못 풀 것 같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각각 끝날 때마다 혼자 다시 풀어봤어요. 그러면서 완전 강의를 다 마친 후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누구나 하는 거겠지만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풀이 과정이랑 아이디어를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약간 제가 공부하면서 좀 괜찮았다, 효율성이 있었다 싶었던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엑셀 풀이 순서는 기본 작업 먼저 풀고 3번 분석 작업으로 넘어간 다음에 4번 기타 작업 풀고 2번 계산 작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계산 작업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선생님께서도 순서대로 풀다가 계산 문제에서 막히면 뒤에 문제를 다 풀어라. 그 다음에 계산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뭔가 풀다가 막히면 의기소침해져서 뒤에 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아예 계산 작업을 뒤로 뺐어요. 다른 거 다 맞으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 문제에서 뭐 한 문제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제일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도 보시면 3개의 문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 3번 문제에서도 3-1, 3-2, 3-3 이렇게 문제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3-2번 문제가 난이도가 꽤 있거든요. 3-1번이랑 3-3번은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이거 먼저 풀고 3-2번을 풀 수 있으면 풀고 못 풀겠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세요. 다른 문제를 잘 풀었는지 검토하거나 계산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자주 나오는 함수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저도 공부하기 전에 너무 싫었던 말이거든요. 함수 외워라. 근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정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인덱스 매치, 썸 함수, 뭐 if 이런 거는 진짜 자주 나오는 단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함수의 활용법을 익히는 걸 목적으로 하세요. 이 문제 풀이를 위해서 이 함수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 액세스인데요. 액세스는 1번부터 차례대로 풀이했어요. 왜냐면 액세스에서 나오는 개념인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유기적으로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안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쿼리를 만드는 문제예요.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 7점씩 5문제거든요. 여기서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1, 2, 3번 문제를 다 맞아도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서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게 문제의 완성본이 나와요. 그 보기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문제랑 비교해서 차이가 없는지 이걸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3문제, 4문제는 맞춰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이라고 할 수 있나? 다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유튜브 ASMR이랑 가사 없는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했어요. 왜냐면 시험 시간은 과목당 45분씩 정해져 있잖아요. 그 문제 풀기 전에 딱 스타트 해놓고 끝난 다음에 시간을 체크해 보는 거죠. 얼만큼 여유가 있는지 체크하고 풀이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는지도 체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 시 소음의 적응. 시험장에 가도 조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막 다른 사람들 키보드 소리 들릴 거고 요즘에는 에어컨 소리나 도로 주변에 있으면 차 소리도 들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소음에 조금이라도 적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ASMR이라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집중도도 나름 형성이 되고 노래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험장 팁입니다. 일단 시험장에 가면 보통 듀얼 모니터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왼쪽에 이제 문제풀이 전용 모니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유의사항이랑 시험 문제가 여기 적혀 있어요. 스크롤 내리면서 시험 문제를 확인하시고 왼쪽으로 넘어와서는 계속 문제를 푸는 거죠. 시작 전에 장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작동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키보드 잘 입력되는지 마우스 클릭은 버벅임 없이 잘 되는지 체크했고요. 엑셀 함수 풍선 도움말 확인을 했어요. 수식 입력할 때 밑에 이렇게 풍선처럼 어떤 인수를 넣어라, 어떤 걸 넣어라 이런 식으로 도움말이 뜨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는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 개발 도구 메뉴 유무를 확인했어요. 이게 종종 없을 때가 있대요. 이게 어떠한 분들이 시험 보고 그걸 없애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요. 왜냐면 시험 때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되게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유의사항도 좀 읽어보고 외부 데이터 경로를 확인했어요. 오른쪽 모니터에 유의사항에 적혀 있거든요. 외부 데이터 경로가 어딘지 엑셀에서는 여기 있고 액세스에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경로가 뜨거든요. 그 경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후기들 보면 외부 데이터 파일을 못 찾아서 그 문제를 날리셨다는 분들도 덜어 계시더라고요. 못 찾아서 못 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데이터 경로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개발 도구가 없다 하시면 이 장비 테스트 시간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엑셀 창을 열면은 왼쪽 위에 파일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시면 왼쪽 밑에 옵션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 도구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가 뜹니다. 혼자 공부하시다가도 없다 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개발 도구를 보이게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제 시험 후기인데요. 일단 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유형 문제라고 생각됐던 문제가 과목당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커말 시험이 자리운이 좀 있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필기 자리운은 좀 없는 편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던 게 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시험 보셨던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면 완전 문제은행처럼 똑같이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보면
제가 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요. 확실한 오답을 먼저 다 잘라주었어요.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한 2개 정도 남겠죠? 찍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신유형 문제가 나오긴 했어도 아는 문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합격에는 크게 지장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다음 실기인데요. 먼저 엑셀 후기. 일단 신유형 문제라고 제가 느꼈던 건 계산 작업에서 2~3문제 정도가 있었고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근데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살짝 꼬은 느낌? 함수를 어렵게 냈다기보다는 약간 헷갈리게 문제를 내는 정도? 근데 막상 풀이를 진행하면 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문제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산 작업은 조금 많이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계산 문제 3문제를 거의 못 풀었어요. 막 풀다가 그냥 시간 됐길래 못 풀고 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다 틀렸을 거예요. 풀이 순서는 공부했던 것처럼 기본 작업 다음에 분석 작업, 기타 작업, 마지막으로 계산 작업을 풀었습니다. 난이도는 포말의 정석 강의 기준으로는 파트 3이랑 단위 문제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쉽다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파트 3을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합격할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문제 풀이 방법 등을 잘 익혔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정도로 느꼈습니다. 다음은 액세스인데요. 액세스는 4번 문제 있잖아요. 처리 기능 구현 문제에서 2~3문제 정도 신유형으로 살짝 복잡하게 나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1, 2, 3번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다 느꼈던 게 있긴 한데 막 그렇게 신경 쓸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풀이 순서는 1번부터 차례대로 풀이를 진행했고요. 이것도 똑같이 난이도가 커말의 정석 강의 기준으로는 파트 3 정도를 풀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엑셀에 비해서 순조롭게 문제 풀이가 가능했고요. 꾸준히 연습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P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준비하기 전에는 저도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막상 하면 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컴맹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합격을 했으니까 다들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정말 도움 됐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가능한 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